우즈베키스탄이 난리 났습니다. 마을 하나가 한국어 학원 포스터로 도배됐고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며 한글을 외웁니다. 소 한 마리를 팔아 한국어를 배운 청년. 그리고 그가 시험에 붙자 마을 전체가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마을은 한국어에 인생을 거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을 다녔죠. BBC에서 의뢰한 다큐멘터리 촬영차 우즈베키스탄에 왔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세계 언어교육 사례 조사라는 거창한 제목이었지만 그냥 또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마르칸트 공항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봇대마다 붙어있는 포스터들. 토픽 시험 준비반 모집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몇 장인 줄 알았는데 마을 전체가 온통 한글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저를 내려주면서 러시아어로 뭐라고 했는데 통역사가 웃으며 번역해줬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어보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대사가 나오면 따라서 중얼거리고 고마워요가 나오면 또 따라 말하고. 제가 교육 전문가로 일하면서 본 가장 진지한 수업 분위기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강의실보다도 더 집중된 분위기였죠. 한 젊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더니 그 젊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더군요. 마을 골목길을 걸으며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담벼락마다 한글 낙서가 가득했거든요. 사랑해요, 화이팅, 고향 같은 단어들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점 간판도 우즈베크어 밑에 한글이 작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도 안녕이라고 인사하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려인 3세대들이 조상의 언어를 되찾으려는 노력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을 이장이 소개해준 갈리나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는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씀하시더군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할머니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아버진 한글 성경을 찢어서 벽 틈에 숨겼어요. 들키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손자들이 김치를 담가요. 참 희한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할머니의 아버지 세대에게 한글은 숨겨야 할 위험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러시아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이 희망입니다. 해가 지자 마을 전체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집 저 집에서 발음 연습하는 소리, 단어 외우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평생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나 기술로만 생각해왔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희망 그 자체였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였어요. 한국어로 뉴스를 읽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걸까 궁금해서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농가였어요. 마당에서 한 청년이 삽질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더군요.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공책을 들고 말이죠. 뉴스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삽질을 멈추고 공책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기요라고 말을 걸자 청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19살 정도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지즈예요.
아지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바로 그 청년이었죠. 새벽 5시부터 농사일을 하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놓지 않는다고 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요? 라고 물었더니 아지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낮에는 학원 가야 해서요. 밤에는 너무 피곤하고요. 아지즈의 하루 일정을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농사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어 학원, 저녁에는 집에서 드라마 시청과 단어 암기. 하루 17시간을 한국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아지즈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전 한국어가 무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무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 영어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절박함이었거든요. 아지즈의 아버지 카림을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카림은 손이 거칠고 얼굴이 깊게 패인 전형적인 농부였어요. 그런데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소 한 마리를 팔았어요. 아지즈 학원비 때문에요. 카림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는 이 가정의 1년 수입과 맞먹는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아들의 한국어 교육에 투자한 거였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카림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지즈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살아납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아지즈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한국 가면 우리 마을이 살아납니다. 아지즈가 성공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거예요. 저는 아지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 집에서 복습하는 모습,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 연습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지즈의 공부 공간이었어요. 집 뒤편 농기구 창고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낡은 라디오 옆에는 손으로 필사한 한글 노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아지즈가 직접 쓴 거였어요. 책이 비싸서 다 손으로 베껴 썼어요. 라고 아지즈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쓴 한글들이 빼곡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법까지 모든 걸 손으로 적어가며 외웠던 거죠. 몇몇 페이지는 너무 많이 펼쳐봐서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아지즈의 어머니 파리다도 아들을 위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처음 먹어본 김치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아지즈를 위해서라며 계속 연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지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 아지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야죠. 아지즈의 눈에는 19살 청년답지 않은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지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얘기네. 지겨워 죽겠다. 돌아보니 27살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지즈와 닮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냉소적이고 피곤해 보였죠. 아지즈가 당황하며 소개했어요. 제 형 자밀이에요. 자밀은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또 왔네. 우리 동생 신동 이야기 들으러 온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아지즈가 형에게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자밀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죠. 너도 가봐야 똑같아. 한국이든 뭐든 다 거기서 거기야. 저는 자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밀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5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 건설 현장에 취업했었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마을의 희망이었죠. 첫 번째로 해외에 나간 청년이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러시아어를 제대로 못해서 사기를 당한 거였죠. 왼쪽 어깨에는 아직도 그때 다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밀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엔 말을 하려고 하지 않더니 술 한잔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희망 있었어. 러시아 가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했지. 자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
언어 못하면 호구 취급당해. 계약서도 못 읽고 항의도 못하고. 자밀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은 나보다 똑똑하긴 해. 하지만 결국 똑같을 거야. 외국인은 외국인이니까. 그때 아지즈가 나타났어요. 형의 말을 다 들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 그랬지만 전 달라요. 자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달라? 너도 가서 당해보면 알아. 전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다 이해할 거고요. 자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웃기지 마. 넌 아직 뭘 모르는구나. 두 형제가 말다툼을 하려는 순간 아버지 카림이 나타났어요. 카림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밀아, 네가 실패한 건 맞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카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너는 준비 없이 갔잖니? 언어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하지만 아지즈는 다르다. 자밀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카림이 계속 말했어요. 사람이 실패한 거지 길이 실패한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을 듣고 자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밀과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자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당한 모욕과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동생이 성공하길 바라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밀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희망을 품고 싶지만 또 실망할까봐 두려운 거였죠. 그래도 동생만큼은 다르게 되길 바랍니다. 자밀의 마지막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질투와 걱정,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다음 날 아침 아지즈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형과의 대화가 오히려 아지즈에게 더 큰 동기가 된 것 같았어요. 라디오 볼륨을 더 크게 틀고 단어 암기도 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라고 아지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형보다 더 준비할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세요. 아지즈의 눈에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의 실패가 아지즈에게는 반면교사가 된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지즈의 의지가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자밀과 아지즈의 갈등을 목격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지즈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을 회관에서 정식으로 EPS 준비반이 개설되었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등록했는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어요. 농부도 있고 상점 주인도 있고 심지어 40대 아저씨들도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도 참관했는데 정말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선생님은 마을에서 가장 한국어를 잘하는 30대 여성 나디아였습니다. 나디아는 5년 전 한국에서 1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어는 존댓말이 중요해요 라고 나디아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네, 선생님이라고 따라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김치 담그기 체험이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직접 나서서 청년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처음엔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던 청년들이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아지즈가 김치를 맛보더니 맛있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맛있어요를 연발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동안 내내 한국어 단어들이 오갔어요. 배추, 고춧가루, 마늘 같은 단어들을 외우면서 실제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책에서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BTS 댄스 수업도 열렸어요. 마을의 10대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20대 형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진풍경이었죠. 아지즈도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곧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들도 익히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오빠, 이렇게 해요라고 가르쳐주면 청년들이 고마워라고 답하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교실 같았습니다. 갈리나 할머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할머니는 역사 수업을 자원봉사로 맡으셨거든요. 고려인의 역사와 한국의 현대사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신들이 배우는 언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언어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마을 공동체 전체의 변화 과정이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발음 따라쓰기 대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30여 명이 모여서 한국어 발음 대회를 열었어요. 나디아 선생님이 한국어 문장을 읽어주면 참가자들이 받아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수입니다. 이런 기본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문장으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한글을 썼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였지만 모두가 진지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에 1등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아지즈였습니다. 상장을 받는 아지즈의 얼굴은 정말 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사람들,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는 아지즈.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밀을 만났어요. 자밀은 멀리서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었더군요. 동생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하러 가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자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동생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자밀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부드러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지즈는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아지즈를 축하해줬어요. 아버지 카림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 이야기였다는 걸 말이죠. 드디어 EPS 필기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지즈가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그날 말이에요. 저는 시험 당일 새벽부터 아지즈 집에 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아지즈는 이미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필사한 노트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라고 아지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파리다는 아지즈를 위해 특별히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지즈가 좋아하는 플로프와 함께 직접 담근 김치도 상에 올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김치 냄새를 맡고 고개를 저었던 파리다였는데 이제는 아들을 위해 매일 김치를 담그고 있었거든요. 많이 먹어라. 오늘은 힘이 필요할 거야 라고 어머니가 우즈베크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카림은 말없이 아지즈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평소 말이 적은 카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에 걱정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아지즈가 시험장으로 떠난 후 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시험 결과를 함께 기다리겠다는 거였어요. 오전 10시쯤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지즈의 가족들, EPS 준비반 친구들, 김치 담그기를 가르쳐준 아주머니들, 심지어 BTS 댄스를 가르쳐준 아이들까지.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리나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오후 2시쯤 아지즈가 시험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험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려웠지만 할만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아지즈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을 회관의 유일한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해야 했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페이지 로딩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회관에 모인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지즈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어머니 파리다는 계속 기도를 올렸어요. 자밀도 어느새 회관에 와 있었습니다. 구석에 서서 동생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평소 냉소적이던 자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페이지가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EPS 시험 결과 조회 사이트였어요. 나디아 선생님이 아지즈의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또다시 긴 로딩 시간이 이어졌어요. 제발, 이라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아지즈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지즈 이브라이모프 합격이라는 글자가 컴퓨터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순간 회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몇 초 후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합격이다. 아지즈가 합격했다. 갈리나 할머니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카림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카림에게 아들의 합격은 꿈만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파리다는 아예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지즈 본인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너무 긴장해서 실감이 나지 않았나 봐요. 가장 놀라운 건 자밀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자밀이 동생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꽉 안아줬거든요. 6개월 동안 냉소적이던 자밀이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잘했다, 아지즈야, 라고 자밀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형제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았어요. 자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지즈를 둘러싸고 축하해줬어요. 축하해요.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공부한 덕분에 축하 인사도 한국어로 하게 된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사람의 성공이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아지즈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도 우리 마을을 잊지 않겠어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 언어로 벌어진 기적이구나. 몇 달 후 저는 BBC 업무차 한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EPS 교육센터에 들렀는데 놀라운 우연이 일어났죠.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돌아본 청년은 분명 아지즈였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반가워하며 달려왔지만 뭔가 기운이 없더군요. 함께 센터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었더니 아지즈가 한참 망설이는 거였어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지즈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렇게 자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발음 때문에 자꾸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어제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서 손짓발짓만 했다고 합니다. 김치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고향에서는 그럭저럭 먹었는데 여기 김치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비웃더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을 보낸 아지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청년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라고 하더군요. 기숙사에서도 혼자고 회사에서도 혼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지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비슷했습니다. 아지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고 말해줬죠. 책에서 배운 한국어와 실제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는 차이가 컸거든요. 그날 저녁 아지즈의 기숙사 방을 방문했습니다. 4평짜리 작은 방에 침대와 책상만 있는 단조로운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고향 마을 사진 한 장과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지즈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끔 너무 그립다고 갈리나 할머니도 보고 싶고 마을 친구들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매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발음 때문에 놀림당할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아지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어 장벽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혼자만의 외로움까지 모든 걸 들어줬어요. 아지즈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모든 외국인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지즈의 어깨에는 너무 큰 부담이 지워져 있었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말이죠.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배운다고 생각해라. 그게 한국어야. 이 말을 해줬을 때 아지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진심이 통하면 사람들은 알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지즈와 함께 센터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아지즈가 김치를 조금씩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보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아지즈의 동료 몇 명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주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한 동료가 아지즈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말했어요. 발음은 좀 어색하지만 성실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아지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헤어지기 전에 아지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힘들 때마다 고향에서의 마음을 떠올려 보라고, 그때의 간절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죠. 아지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저와 대화 이후 아지즈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교육센터를 방문했는데 아지즈가 동료들과 발음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못했을 부탁을 이제는 당당하게 하고 있었어요. 동료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틀린 발음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료도 기꺼이 도와주는 분위기였죠. 그때 고향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자밀이 보낸 편지였어요. 아지즈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얼굴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군요. 자밀의 편지에는 동생을 향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예전에 러시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만큼 진심인 사람은 없었다. 그건 어디 가도 통한다. 그동안 냉소적이던 자밀이 동생을 위해 마음을 열고 쓴 편지였죠. 형의 인정과 격려가 아지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지즈는 그 편지를 받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스피치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는데 아지즈가 출전을 결심한 거였어요. 연설 준비 과정에서 갈리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지즈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많이 늘었다고, 얼굴도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갈리나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넌 고려인의 말을 다시 이은 아이야.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지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스피치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지즈는 며칠 전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연설문을 외우면서도 발음을 계속 점검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아지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마지막 격려를 해줬어요.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전하라고, 완벽한 발음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스피치 대회장에는 회사 직원들과 외국인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지즈의 순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평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덕분이었죠. 아지즈가 무대에 올라섰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고향 마을에서의 꿈, 가족의 희생,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려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특히 연설 중간에 나온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소를 팔고 언어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로 마을을 바꾸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지즈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지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결과 발표에서 아지즈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아지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컸죠. 시상식 후 여러 동료들이 아지즈에게 다가와서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앞으로 한국어 연습할 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아지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을 전하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지즈가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스피치 대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목소리가 한층 밝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지즈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섰구나. 아지즈의 스피치 대회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편집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아지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교육센터에서 만난 아지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지즈가 회사에서 멘토 역할을 맡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새로 온 외국인 직원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였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아지즈가 고향 마을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화상회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아지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아지즈의 온라인 수업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너머로 고향 마을 아이들이 보였어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아지즈가 인사하자 아이들이 일제히 따라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오빠, 한국어 배우면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아지즈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저처럼 열심히 하면 누구든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지즈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갈리나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할머니는 아지즈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지즈가 이제 선생님이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9개월 만에 돌아온 마을은 또 한 번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아지즈 한국어 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지즈의 성공에 힘입어 마을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 거였습니다.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EPS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지즈가 만든 교재와 학습법을 활용해서 말이죠.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한국어 학습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밀도 만났어요. 형은 이제 한국어 교실 운영을 도우며 동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처음엔 의심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자밀의 변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냉소적이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림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했어요. 아지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파리다 어머니도 뿌듯해했어요. 소 한 마리 판 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갈리나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의미 깊었어요. 우리가 잃었던 언어를 아이들이 다시 찾아주었다고, 이제 한국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클로징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나는 한마을이 언어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어였다. 마지막 장면으로 마을 아이들이 아지즈의 온라인 수업을 보며 외치는 모습을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의 친구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걸 말입니다.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됐어요. 파리다 어머니도 뿌듯해했습니다. 소 한 마리 판 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갈리나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의미 깊었어요. 우리가 잃었던 언어를 아이들이 다시 찾아주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클로징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나는 한마을이 언어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어였다.
마지막 장면으로 마을 아이들이 아지즈의 온라인 수업을 보며 외치는 모습을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의 친구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걸 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진정한 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지즈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